과거의 선조들이 남긴 유산들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궁금증과 상상의 소재가 되곤 합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종종 미스터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발달된 측정기구와 도구가 있을 리 만무한 몇천 년 전에 지금도 구현하기 어려운 정교한 유물이나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그처럼 정교한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또 어떤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안데스 산맥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계곡 중간쯤에 알 수 없는 고대의 누군가가 거꾸로 된 V자 모양의 입구를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안반을 매우 정밀하게 깎아 반대편으로 갈 수 없는 막힌 얕은 문을 만들었는데, 고대 페르시아와 이집트에서도 같은 디자인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무언가를 측정하기 위한 3개의 구멍이 있는 추가 재단을 블루스톤 노드에 조각했습니다. 이 신성한 유적지의 이름은 나우파 이글레시아, 더 정확하게는 나우파 후아카입니다. 이러한 문을 영혼의 문 또는 낙원으로 가는 창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우파는 영계의 거주자이며, 나우파 후아카의 거짓문은 유체이탈 상태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힘인 지구의 전작의 전류가 통과하는 것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곳에 서서 이 유적의 명백한 기운을 느끼지 않으려면 굳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그 기운은 황홀한 만큼이나 경악스럽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유적지가 페루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곳에 조각된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위치의 특성상 천문학적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원이 제한된 샤머니즘 의식에 사용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문명의 비슷한 성격의 사원은 보통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고, 종교적 의식 참가자에게 초현실적인 다른 수준의 조건을 생성할 수 있도록 감각이 박탈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나우파 후아카 주 입구의 치수는 무작위가 아니며 음악 표기법을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 대 높이 비율은 3대 1로 두 번째 옥타브에서 완벽한 오도를 만들고, 골방의 비율은 5대 6으로 마이너 3분의 1입니다. 이 5대 6의 비율은 특이하면서도 전문적인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구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하는데, 지구의 양극은 25,920년에 한 번씩 자전축을 완전히 돌고, 적도면은 21,000년에 한 번씩 4도 기울어지는데, 바로 이 비율이 5대 6입니다. 지구의 움직임에 대한 이 정확한 계산은 경사각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된 또 다른 특이한 사원인 이집트의 구분 피라미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우파 후아카의 독특한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동굴의 천장입니다. 이 유적이 위치한 곳이 해발 2987m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적으로 정교하게 얇게 썰고 레이저처럼 정밀하게 다듬어 60도와 52도라는 두 가지의 다른 각도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경이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60도와 52도라는 이 두 숫자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곳은 지구상에서 단 한 곳인 기자의 두 주요 피라미드의 경사각뿐입니다. 이 유적지는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격렬한 지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부분적으로 무너진 천장의 잔해가 산비탈길을 오르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돌을 쌓아 만든 낮은 벽 너머에 있는 인공 동굴을 더 이상 탐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원에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최초에 이 사원을 만든 사람이 산 중턱에 단 한 개의 블루스톤 노드가 있는 정확한 지점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사암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블루스톤은 뛰어난 앞전 특성으로 초기 라디오 수신기에 사용되었던 크리스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위는 자성을 띠고 있어 주술 여행에 유용한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블루스톤은 영국의 스톤헨지의 가장 오래된 부분을 건축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기도 했으며, 당시의 건축가들은 웨일즈에서 241.5km나 떨어진 곳에서 이 울림이 있는 화강암을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블루스톤으로 만들어진 노드는 전문적으로 3개의 틈새로 깎여 있으며, 일부 종교적 광신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지만 섬세한 솜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앙의 틈새는 악보의 음표와 비슷하게 3대 2, 즉 완벽한 5분의 1의 비율로 잘려 있습니다. 3단계의 디자인은 창조적인 지하세계,
물리적인 중간 세계, 미묘한 저승세계라는 안데스식 우주관을 정의합니다.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안데스 십자가로 알려진 차카나에서 이상화됩니다. 차카나는 문자 그대로 다리 또는 건너다라는 뜻으로 고대 페르시아, 이집트, 미국 남서부, 켈트족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공유된 개념으로 속이 빈 갈대를 통해 세 가지 수준의 존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디자인의 가장 오래된 버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단지인 볼리비아의 티와나쿠 유적지의 기둥에 새겨져 있으며 정사각형이 아닌 5대6 비율의 직사각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의 버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나우파 후아카는 다른 차원의 현실에 접근하고 신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치 외계인이 아닐까 하는 특별한 석공이 설계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당시의 자연의 힘 또는 그러한 힘을 의인화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한 고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우파 후아카를 건설한 건축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잉카 문명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잉카의 석조 건축물은 규모와 품질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였으며 14세기 당시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문화를 계승하고 유지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고대 아이마라족은 이러한 사원이 잉카 시대 훨씬 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우파 후아카의 석조 양식은 쿠스코, 올란타이탐보, 푸마쿰푸에서나 볼 수 있는 석조 양식과 비교적 일치하며, 이 유적지들의 공통점은 기원전 9703년에 일어난 대홍수 이후 7명의 빛나는 신들과 함께 티와나쿠에 나타나 인류를 재건했다는 비라코차라는 잉카 신화의 위대한 창조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집트에서는 이 시기의 동일한 그룹이 호르스의 추종자들인 아쿠셈수 호르라는 명칭으로 등장합니다. 남미와 이집트의 동일한 시기에 우연히 등장한 두 집단은 과연 동일한 집단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